근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정 전달만 해요? 감정 전달만 할 거면 막 소리만 지르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감정이 전달되려면 이 말이 전달되는 가운데 감정이 얹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자꾸 감정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 감정 전달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말이 파괴해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의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 배우가 대사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면서 혹은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아마 대사 전달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 전달이 안 될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도 하고 아니면 그런 지적도 이제 받고 그럴 텐데,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대사 전달이 안 되면 발음의 문제로 자꾸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발음이 안 좋아서 대사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발음의 문제보다 다른 부분에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발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취급을 받고 있죠. 일단 제가 하나하나 언급을 해볼 텐데, 일단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거에는 발성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게 당연하겠죠. 발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소리 전달을 제대로 함으로써 그 소리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들을 얹어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 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사도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성적인 문제가 이제 가장 크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건 호흡을 이용해서 호흡이 내 성대를 지나면서 성대를 진동시켜서 나오는 어떤 울림, 그 울림을 무대와 객석이라고 하는 이 거리감을 극복하고 소리를 전달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전달시키려면 내가 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공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를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를 향한 내 명확한 초점, 이 초점이 살아있어야지 그 명확한 초점을 대상으로 내 소리를 전달시키는 건데, 이런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 시선을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내가 소리를 전달시키는 건 이 시선의 초점과도 꽤나 큰 영향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선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야가 열려야 된다. 시야가 열려야지 울림이 형성된다. 이 울림이 형성되면서 내가 시선에 대한 명확한 초점이 있어야지 소리가 명료하게 전달된다. 이게 어떤 소리가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의식의 초점이 이제 명료하게 있으면 그 의식의 초점이 향한 곳을 향해서 내가 소리를 전달시키는 겁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오라니까.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어디 가냐고. 엄마 어디 가? 왜? 엄마 어디 가는데? 이게 가까우면 가까운 의식의 초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대상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소리를 던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연극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사실 대사를 전달하는 대상은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배우. 근데 이제 이 연극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무대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내가 대상한테만 대사를 전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제3의 대상, 관객들도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대상한테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대상이 나로부터 이제 뭐 3m 앞에 있거나 아니면 5m 앞에 있을 때 나는 그 대상한테 대사를 던지는 건데, 그러면 내 의식의 초점은 그 대상한테 꽂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객은 나로부터 한 20m 거리에 있어. 그러면 대상은 내 앞에 5m, 3m 앞에 있는데 관객은 20m 앞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연극 제작 같은 거 하면 학생들이 공간이 큰 극장, 그러니까 이제 중극장, 대극장 이런 데 들어가면 대상은 자기 3m, 5m 앞에 있는데 관객은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내일까지 학교 가야 된다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는 자기 귀에 그렇게 내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대사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악을 쓰는 건데, 사실 대상은 앞에 5m, 3m 앞에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소리를 내는 순간 본인은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는 이 울림통들, 공간이 다 좁혀진 겁니다. 이 공간들이 좁혀짐으로써 소리 음이 높아지고, 음이 높아지니까 자기 귀에는 굉장히 세게 들리는 거예요. 엄마, 내일 학교 가야 된다니까? 엄마, 준비물이 되게 많아! 이런 식. 근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내는 소리는 가까운 데서는 되게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소리를 멀리 전달하려면 공간이 닫히면 안 돼요. 공간이 열려야지. 내가 공간이 열려야지 내 울림을 동반해서 공기의 저항을 뚫고 공기의 마찰을 뚫고 내 소리가 전달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 소리의 파장이 되게 커야 되거든. 근데 조마카처럼 소리를 좁혀서 내면 이 파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파장이 되게 좁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근처에서는 되게 시끄럽게 들리지만 그런 파장이 먼 공간을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대사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극에서 이제 소극장 공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중극장 이상의 어떤 규모로 갔었을 때 내가 소리를 열고 말을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도 관객들한테 잘 들리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극장에 딱 가면 무대 천장도 되게 높고요. 층고가 한 5m, 6m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객석도 되게 머니까 그 공간에 압도돼요. 그 공간에 압도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는 대사를 전달한답시고 소리를 되게 찌그러뜨리죠.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아? 이런 팔싹둥이 같은 년하고 이런 식.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소리가 내 귀에는 되게 세게 들려요. 근데 이런 소리는 공간을 뚫고 전달되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아? 이런 것보다는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아? 아, 이런 팔싹둥이 같은 년하고 이렇게 내가 소리를 열고 내게 되면 본인은 불안해하겠지만 내 울림통을 동반하고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소리는 멀리 가죠. 물론 지금 내가 내는 소리가 이 카메라에 녹화가 될 때 제가 원하는 만큼 다른 소리의 질감으로 녹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열린 소리와 닫힌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극장에서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발성력이다. 그러니까 닫힌 소리로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열린 소리로 내느냐, 즉 울림을 동반하고 내느냐 아니면 울림이 없는 내 귀로 듣기에 센 소리만 내느냐,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이런 데서 하면은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대극장이 한 800석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객석까지가 좀 꽤 깊어요. 그거를 육성으로 대사 전달하려고 하면 애들이 극장에 가면 자꾸 이제 악을 써요. 악을 쓰면 그 대사가 객석 끝에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데 애들은 심리적인 중압감을 받으니까 자꾸 그렇게 소리내 버릇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극 제작의 지도교수로 참가할 때는 학생들한테 절대 그렇게 악을 쓰게끔 하지 않거든요. 그냥 편하게 울려서 내라. 너를 믿어라. 네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할수록 대사 전달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그 공간에 압도돼서 소리를 갖다 자꾸 쪼이려고 할 때 오히려 자꾸 이제 편하게끔 하고 제가 객석 뒤에까지 가서 학생들이 소리를 내는 걸 이제 측정하고 야, 그 정도 소리만 내도 충분히 대사 전달되니까 너무 쫄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라고 이제 안심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믿음을 갖고 무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대사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사 전달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 전달의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극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무대는 이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투과하는 소리의 전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 배우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훈련들을 하는 거고 근데 카메라 연기의 경우는 요거랑 좀 이제 다르죠. 카메라 연기의 경우는 이런 소리의 전달력보다 더 중요한 게 목소리 톤의 문제예요. 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톤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무대 연기와는 다르게 소리 전달력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린 소리로 대사를 하느냐 내가 닫힌 소리로 대사를 하느냐 요건 서로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소리를 열지 못하고 말을 하는 친구들은 카메라 앞에서도 소리를 닫습니다. 소리를 닫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턱관절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입술 근육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혀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 안에 혀 끝으로 입 천정을 만져보면은 윗니 뒤쪽으로 쭉 타고 혀 끝으로 만져보세요. 그러면 딱딱한 입천정이 있죠. 거기를 우리가 이제 경구개라고 하고 그리고 딱딱한 입천정을 지나가면 부드러운 입천정이 나올 거예요. 그 부드러운 입천정을 우리가 연구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연자 써서 연구개. 입 안에 연한 근육의 천장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열리려면 그 연구개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연구개가 올라가면 혓뿌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입 안에 동굴이 열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턱대고 지금 카메라 렌즈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소리를 낼 때, 이렇게 혓뿌리를 올려서 목구멍을 막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때 그 연구개와 혓뿌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이 열려 있어야지 혀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발음도 명확하게 되고 목소리 톤도 안정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닫아버리면 소리 전달력이 현격히 떨어지죠. 이거는 뭐 무대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연기를 하거나 모두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좀 아까 제가 무대 연기를 할 때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아? 할 때 이 친구는 목도 되게 쪼이고요. 구가 안쪽도 되게 협차가 시킨 거예요. 협차가 시켜서 센 소리가 나오게끔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내는 소리는 자기 귀에는 세게 들릴지 몰라도 바깥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거는 닫아버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닫힌 소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배우는 항상 열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열린 소리를 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대에 있거나 아니면 카메라 앞에 있거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운데 대사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연구개와 혓뿌리가 닫혀 있으면 만약에 닫힌 소리를 내면 근데 이랑 가운데 입 앞쪽도 안 열면 근데 여기에 또 소리 에너지도 없으면 이렇게 매가리는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입 앞도 열고 구강 안쪽도 열고 그리고 후두부도 개방하고 가슴도 열고 마음도 열고 호흡도 열고 소리도 열고 이렇게 자꾸 여는 거예요. 소리들을. 이 소리를 열어야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지 소리 전달도 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닫힌 소리를 잘 보면 후두부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소리가 울릴 거예요. 근데 열린 소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제가 소리를 낼 때 이 후두부 안에 성대가 있는 건데 이 성대의 움직임이 제가 할 때는 올라가죠. 즉, 이 구강 안쪽이 열리는 것과 이 후두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닫힌 소리를 낼 때 이 후두부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열린 소리를 낼 때 내려가죠. 근데 이 후두부를 내릴 때 이 후두부가 내려가는 건 위에 설골, 그러니까 혀뼈죠. 혀뼈나 혀뿌리로 여기를 압박해서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후두부를 움직이는 근육이 여러분들은 지금 윗근육이 발달돼서 소리를 낼 때 위로 당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연기 연습을 할 때 끊임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발성 연습 같은 경우는 이 후두부를 위에서 당기는 이 근육을 퇴화시키고 아래쪽에서 당기는 근육들 제가 소리를 낼 때 이 아래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후두부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후두부를 아래로 내린다고 했었을 때 혀뿌리로 누르거나 혀뼈로 누르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이런 게 이제 닫힌 소리와 열린 소리를 구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닫고 발음을 하게 되면 대사 전달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 소리가 닫히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발음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입술의 모양이 잘못됐거나 혀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영국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발음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발음에 대한 내용도 올린 적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다시 다 리뉴얼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총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것 중에 발음도 이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데 그 발음이 안 되는 건 뭐 만약에 히오자 발음이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혀 짧은 소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히오자가 안 좋은 친구들도 대부분 구강 안쪽이 협착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 이런 식의 문제들. 사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리을자 발음이 안 되는 것도 구강 안쪽이 협착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영구개가 게으르고 구강 안쪽이 협착되어 있으면 혀가 놓을 공간이 없어서 리을자가 잘 발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리을은 다른 발음하고 달라서 혀가 한 번 더 튀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 라가 다르잖아요. 나라 나라 나는 혀가 한 번만 붙었다 뛰면 되는데 리을자를 한 번 더 튀기면서 웨이브가 형기면서 나라 이래지면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으면 대사 전달이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다랑해 그러면 대사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발음의 문제 때문에 대사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음과 모음이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근데 자음은 혀의 모양과 혀가 닿는 위치에 따라서 형성되는 게 자음이고 모음은 입술의 모양과 구강 안쪽의 모양, 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모음인데 여러분들의 혀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구강 안쪽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거나 그러면 이 혀가 놓을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에 대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악관절을 열기 위한 이, 오, 우 악관절을 열고 입술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위한 그런 훈련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사 전달이 안 될 때 발음 때문에 대사 전달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은 발음의 문제보다는 끊기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즉 대사가 전달이 안 되는데 제 대사가 왜 전달이 안 되지? 하는데 사실 그 친구의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면 그냥 발음이 안 좋구나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끊기의 문제인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내 채에 뛰어든 건 내 새끼를 내보내라 죽이겠다는 얘기야. 발음 잘 안 들리죠? 네가 내 채에 뛰어든 건 내 새끼를 내보내라 죽이겠다는 얘기야.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가 내 채에 뛰어든 건 내 새끼를 내보내라 죽이겠다는 얘기야. 대사가 흘러가죠. 이 흘러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대사에 끊기의 단위가 있는데 이 끊기의 단위를 파괴하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의 끊기가 파괴가 되니까 대사가 전달이 될 수가 없죠. 즉 여기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뭐 서술어도 있고 그런데 그 구분이 전혀 없잖아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만 돼도 들리죠. 혹은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오빠 지난주?
솔 이름인가? 오빠 지난주? 자, 여기도 이제 끊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끊기가 안 되니까 대사가 안 들리는데 이걸 발음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사가 안 들리면 무조건 이제 발음의 문제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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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끊기가 살아있으면 말이 들리죠. 근데 이거는 발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지금 제가 뭐라 그랬게요? 왜 자기? 왜 자기 앞에? 왜 자기 앞에? 왜 자기면 일본 자기인가요?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라고 해야 되는 걸 왜 자기 앞에라고 해버리니까. 즉, 왜, why,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가 돼야 되는 건데, 왜 자기 그래버리면 단어가 두 개인데 합쳐갖고 일본 자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 자기, 왜 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끊기를 제대로 못해서 대사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발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훈련들을 해요?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습관을 고치려고 더 안 좋은 B라는 습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연기를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처방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이 친구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끊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맨날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단위별로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 언제 다 설명하고 있나.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세월인데 뭐 좀 깝깝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거에는 발성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발음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끊기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고 대사 전달할 때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사 전달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대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사를 상대방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대사가 완벽하게 숙지도 되지 않았고 내가 대상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 대사를 할 때 내가 대상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니까 즉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니까 대사를 할 때 그 대상한테 그 대사를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데 이 대상한테 또 대사를 던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어디에서 연기를 배워서 대사를 던져라 했더니 이런 걸 던지는 건 줄 알고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대사를 띄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사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대사를 던지려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대상이 존재하고 내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내가 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있어야지 대사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던지면 되는데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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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미가 날리거나 어미를 끌거나 어미를 떨구거나 어미가 대상한테 꽂히지가 않아요. 어미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라고 딱 꽂혀야 돼요. 이게 종결어미죠. 종결어미. 그러니까 어미 처리를 제대로 해야지 대사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어미 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극도 보게 되면은 두 인물이 나와서 연기를 할 때 얘가 얘한테 대사를 주고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대사를 주고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두 친구가 서로 간에 얼어갖고 눈은 상대방을 향해 있긴 하지만 상대방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대사를 뇌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즉 자기들은 대사를 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사를 뇌까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 안 가겠다고 했잖아. 아니야. 안 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먹어버리죠. 즉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안 가겠다고 했잖아.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 아예 안 갔다고. 안 갔다니까. 던지면 되는데 연기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쩔어갖고 대사가 자기 안에서만 돌아요. 대사가 멀리 던져지지 못하고 자기 앞에서 툭툭 떨어집니다.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미떨. 그리고 제가 어미떨, 어미가 떨어지면 오디션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제가 설명은 되게 쉽게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지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어미를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주지 못하면 대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대사가 전달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를 누구한테 하는지 왜 하는지 무슨 내용의 말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대사만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화만 내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해요. 선생님, 저 배가 너무 고픈데 좀 짜장면 좀 먹고 오면 안 돼요? 알고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짜장면 좀 먹고 오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짜장면 좀 먹고 오면 안 돼요? 이러진 않잖아요. 선생님, 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짜장면 좀 먹고 올게요. 뭔가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미안하거나 그러면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연기를 할 땐 그런 톤으로 말을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끊기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냐면 제가 이게 감정 만능주의 연기라고 하는데 오직 감정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감정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 먼저 되는 가운데 말이 되고 나면 감정이 얹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정 전달만 해요? 감정 전달만 할 거면 막 소리만 지르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감정이 전달되려면 이 말이 전달되는 가운데 감정이 얹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자꾸 감정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 감정 전달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말이 파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대사 분석만 되면 말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대사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누군지, 얘한테 무슨 내용의 말을 하는지, 왜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면 그럼 말이 돼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사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동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인식도 해야 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발음도 명확해야 되고요. 발성력도 있어야 되고요. 끊기도 명확해야 되고요. 어미처리도 돼야 되고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말을 하면서 따로 생각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번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어렵죠. 일상에서 너무 쉬운데. 이유는 일상에선 뭐 이 사람의 말이 안 들리면 잠깐만 너 뭐라 그랬어? 뭐라고? 아 그랬구나. 즉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공연을 하는데 배우의 대사가 안 들렸어요? 그럼 저 잠시만요. 그 A라는 배우님 있잖아요. 지금 대사한 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해주고 넘어가시죠. 예. 내가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드라마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대사를 한번 하면 그 대사가 한 방에 관객의 귀에 꽂혀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죠. 즉 일상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말을 해야 되는 공간이 바로 무대입니다. 하다못해 카메라 연기도 그렇죠. 요즘 OTT가 등장하면서 드라마에 이렇게 자막이 등장하니까 그 배우가 했었던 대사가 잘 안 들리면 자막 버튼 누르면 대사가 나오니까 저 배우가 저 대사를 한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예전에 저도 이제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의 대사가 안 들린 거야. 근데 영화관에서 다시 틀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너무 궁금해. 그리고 그 영화를 봤을 때가 좀 옛날이어갖고 비디오로 이렇게 빌려서 볼 수 있을 때였었는데 그 영화에 비디오가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기다려요. 비디오가 나와. 비디오가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빌려다 보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이 너무 궁금했거든. 그 배우의 대사가 안 들렸었으니까. 그리고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서 틀어서 보는데 10번, 20번을 돌려서 들어도 그 배우의 대사는 들리지 않습니다. 즉 그냥 이렇게 어르르는 거예요. 내가 최동이 어떻게 해서 내가 최동이 선수야?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미치죠. 그걸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OTT가 나와서 뭐 자막들이 나오니까 내가 대사 전달을 제대로 못해도 뭐 자막이 뜨죠. 그러니까 자막이 뜨니까 배우는 이제 대사 연습을 좀 안 하고 대사 전달력이 떨어져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배우가 대사 전달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대사 전달이 되지 않으면 배우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사 전달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감정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을 보는데 이 내용의 흐름,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그럼 무슨 재미로 보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 받고 연기를 하고자 하는 프로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뭐 큰 이유들 이거 말고도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사가 전달되지 않는 데는 발성적인 문제, 발음적인 문제, 끊기의 문제, 어미 처리의 문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의 문제, 즉 이제 분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대상 인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공통 분모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내가 호흡에 안정감이 없으면 끊기를 할 수가 없죠. 내가 호흡에 안정감이 없으면 소리를 전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강도, 울림의 강도는 이 호흡의 양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활량을 유지할 수 없으면 발성도, 발음도, 어미 처리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는 호흡이다, 호흡이 연기에서 되게 중요하다, 감정은 호흡과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은 호흡과 연결이 되고요, 끊기의 문제도 호흡하고 연결되고, 발음의 문제도 호흡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호흡이 안정감을 잃잖아요. 그럼 구강안이 협착이 돼요. 구강안이 협착이 되면 발음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호흡이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는 건 호흡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좀 깊숙이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호흡이 얕으면 호흡이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고 하는 거죠. 호흡이 여기까지 못 오면 이 호흡을 통제하는 수단이 횡격막이 아니라 이 후두부가 됩니다. 근데 이 후두부 안에는 성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대는 소리를 내는데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내는데 관여해야 되는 기관이 호흡을 통제하는 데 쓰이니까 소리를 제대로 놓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즉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고 하는 발음을 못해요. 그렇게가 되죠. 그렇게. 왜? 호흡을 놓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훈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호흡이 깊이 들어와서 호흡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됐으면 지탱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호흡이 깊어지지도 않았고요, 호흡이 정리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지탱도 없죠. 지탱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사가 다 날아가죠. 대사가 다 날아가고, 호흡이 날아가고, 소리가 날아가고. 왜요? 내가 공기가 들어왔으면 이 공기를 지탱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얕으니까 이거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제 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후두부, 소리를 내는데 관여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 발성기관이 발성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강 안에 협착이 됩니다. 즉 발음을 내는데 관여해야 되는 기관이 발음을 내는데 관여를 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쪼이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여기로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호흡이 통제가 되지 않고 호흡이 지나가니까 구강 안쪽을 협착을 시켜서 소리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그러니까 발음이 다 뭉개지죠. 그리고 어미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도,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호흡에 안정감이 있어야지 어미까지 소리가 가는 거잖아요.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호흡에 안정감이 있어야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건데, 어미까지 대상한테 명확하게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어미까지 내 소리의 안정감과 호흡의 안정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호흡이 딸리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대사하기 전에 어디에서 호흡을 자꾸 빼요. 어떤 거냐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 즉 말을 하기 전에 호흡을 자꾸 이렇게 빼요. 그래서 왜 말을 하기 전에 어디에서 자꾸 호흡을 빼요? 그럼 여기는 내가 뭔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을 빼는 겁니다, 라고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사를 할 때마다 만약에 10개의 문장이 있으면 한 5번은 호흡을 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설정이에요. 이건 습관이죠. 즉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빼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왜 뺄까? 이 원인을 잘 생각해보면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려면 여기를 좀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우려면 어떻게 돼요?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빼고 가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이렇게 가면, 제가 호흡과 발성 가끔씩 얘기할 때 호흡이 여기까지 이렇게 80%만 가야지 100%를 채운다 치고 여기까지 채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채우면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 80%만 채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있게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채웠으니까 여기에 공간이 확보가 안 돼갖고 오빠 지난주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의 동료 중에 대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대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찍고 본인이 한번 관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본인이 하는 연기를 모니터를 하면, 내가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호흡을 빼고 하네. 내가 진짜 어미가 자꾸 처지네. 내가 끊기가 안 되네. 내가 발음이 개판이네. 내 소리가 뭔가 닫혀있네. 이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근데 이렇게 봐도, 자기가 동영상을 봐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눈에서 봤을 때 딱 보이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인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계속 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걸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 대사 전달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연기 연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